네이버, 카카오, 회사나 주가 비교들 많이 하죠? 이런 경제방송에서뿐만 아니라 유튜버들에게도 네이버, 카카오 주가 비교는 재미있는 소재가 되는 것 같죠? 때로는 어느 회사 주가 전망이 밝을지 과감하게 의견을 밝히기도 하는데요. 성장의 포텐셜은 네이버가 더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도 단장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저점 12만 원에서 37만 원까지 카카오는 정확히 3배가 올랐거든. 근데 네이버가 그럼 3배가 올랐냐 하면 3배가 오르진 않았지. 왜냐면 13만 원에서 3배면 39만 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30만 원 초반대잖아. 어떤가요? 그럴듯한가요? 전문가, 셀럽 얘기들이 달달하죠. 하지만 과연 성실한 개인 투자자라면 네이버, 카카오 이 회사들이 잘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문가나 셀럽 잘 팔로우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그저 내 계좌에 마이너스가 아니라 단 10원이라도 수익이 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그러자면 차트, 뉴스 살펴보는 걸 게을리하지 말아야 될 텐데요. 오늘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차트 또는 관련 사항들 한번 살펴보고 두 종목의 차트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서 제가 지난주 두 종목이 급등한 상황에서 한 종목은 반절 매도하고 다른 한 종목은 홀딩한 까닭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네이버 차트인데요. 1월 21일 목요일, 22일 금요일 상승폭이 컸고요. 이 35만 원은 전고점 터치하고 넘어간 신고가였고요. 종가로도 신고가를 낸 상황이죠. 이틀간 특히 외국인, 기관, 순매수 금액이 엄청 컸는데요. 이게 2천억 원 표시니까요. 이틀간 합치면 대략 3,500억 원. 기관도 그 반절이 좀 안 되지만 1,000억 원 정도를 매수했습니다. 그 전까지 내내 이렇게 큰 관심이랄까? 매수 의지가 없던 외국인 요때 그다음에 이렇게 들어오고 기관도 지금 9월, 10월, 11월 세 달 동안 무지막지하게 매도로 일관하다가 12월에 잠시 주춤하다가 이제 지난주에 매수로 돌아선 상황인데요. 글쎄요, 개인들은 모르는 무슨 좋은 일이 있던 걸까요? 일단 야후 파이낸스를 봐야겠죠. 네이버 페이지를 열면 기사들이 쭉 있는데 반년 전 우리 사우스 코리아의 네이버가 데이터 센터를 홍콩에서 싱가포르로 이전한다 한 이후로 최근 2달 사이 기사 중에는 요 건 관련 두 기사만 게시되어 있네요. 요건 네이버가 우리 돈 한 6,500억 원을 들여서 지금 캐나다의 와패드라는 스토리텔링 플랫폼 회사를 인수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뭔가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최근 반년 사이에 네이버 관련하여 좀 눈여겨봤던 뉴스들, 이를테면 지난해 10월 CJ그룹하고 협업한다는 거, 최근 제주은행을 인수한다는 얘기, CU 편의점 체인과 또 협업해볼까 한다는 얘기 같은 거는
글쎄요. 최소한 이 야후 파이낸스를 통해서 이렇게 네이버 관련 기사를 체크하는 그런 외국인들한테는 별로 어필하지 않았던 건가 싶기도 하고, 역으로 이 나름 북미 스타트업 중에는 상당히 임팩트 있는, 영향력이 있는 그런 유니콘인 와패드가 인수되는 그런 이제 모 회사로서의 네이버에 대한 어떤 존재감이 확 다가온 거였을까요? 여튼 기사를 먼저 좀 볼까요? 와패드가 지금 토론토 기반 회사이고, 인수자금은 캐시도 있고 뭐 스탁 딜러도 일부 있고 뭐 그렇다는 걸 텐데요. 와패드가 어떤 회사냐? 제가 오늘 아침에 뭐 시험 삼아 회원가입을 해놨는데요. 그 사이에 이제 뭔가 맞춤형으로 이렇게 한국어로 된 콘텐츠를 게이트 페이지, 첫 페이지에 보여주는데, 어이쿠, 이건 뭐 10개 정도 콘텐츠 중에 반절 이상은 다 이거 하나네요, 사실. 우리 BTS. 좋습니다, 역시. 네이버는 뭐 유사한 이름이죠. 스토리텔링 플랫폼이라는 워딩 대신 퍼블리싱 플랫폼이라는 워딩을 썼는데, 이 웹툰이라는 회사를 2004년에 론칭해서 또 북미 지역에 2014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월간 이용자가 저번 8월 기준으로 6,700만 명이라는 건데요. 이건 뭐 유료 사용자, 그러니까 넷플릭스의 구독자 같은 그런 개념일까요? 아니면 뭐 방문자를 말하는 걸까요? 어느 쪽이 됐든 작아 보이진 않습니다만, 웹툰 사이트도 한번 열어보면 이런 거예요. 주로 이제 만화들, 이걸 또 망가라고는 안 쓰고 웹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네, 네이버 만세입니다. 말하자면 네이버 입장에서는 기존의 이 웹툰과 새로 인수하는 이 와패드 두 날개를 달고 이제 크게 응비할 수 있는 그런 전기를 마련하는 모양새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다시 기사로 돌아가서 보면 한 대표님이 따로 배포한 자료를 통해서 밝힌 바로는 와패드의 이 공동 설립자인 두 사람, 이걸 뭐 앨런 라우, 이반 유언 이렇게 읽으면 맞을까요? 이 두 사람에게 계속해서 인수 이후에도 회사를 뭐 경영하도록 한다는 내용인데요. 제가 이 야후 파이낸스의 회사 정보에서 이 두 설립자 사진을 보니까 뭐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계예요. 그러니까 이거 토론토 분위기가 물씬 나는 어떤 상황인데요. 토론토 지도를 보면 차이나타운이 저 아래쪽에 조그맣게 표시되어 있는데, 막상 가보면 도시 전체가 차이나타운이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사실은 중국계 인구가 많지요. 특히 이제 도심에는. 그러니까 이 두 사람 경우에는 거기서 잘 교육 받았을 것 같고, 이런 스타트업을 차려서 오늘날 아주 고가의 그 회사를 잘 양도하는 그런 좋은 커리어를 만든 셈으로 보이기도 하네요.
자, 또 하나 눈에 들어오는 건 텐센트가 뭐 꼭 와패드에 한정된 건 아니겠지만 이런 미주, 뭐 유럽 컨텐츠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투자하고 또 뭐 신규 상장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이 네이버가 텐센트와 상당히 뭐 경쟁, 경합을 벌이는 그런 또 재밌는 어떤 장면들도 앞으로 계속 보이겠구나 싶기도 하네요. 다시 차트로 와서 지금 네이버가 지난해 8월까지 급등하다가 9월, 그러니까 뭐 추석 연휴 직후에 나스닥발 뭐 대폭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시기에 우리 특히 기관들에서 이렇게 대량으로 매물을 출회하면서 완연한 바닥세를 형성하다가 이제 새해에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이 차트를 좀 이렇게 멀찍이 놓고 보면 제가 제 채널에서 계속 강조해 되풀이 말씀드리는 바로 그 컵 위드 핸들 중에 왼쪽 벽 컵을 일단 만든 모양새처럼 보이기도 하죠. 이 캔들 모양새가 그렇고 거래량이 뭐 아주 퍼펙트하다 할 정도는 아니지만 이 정도 거래량보다도 못할 정도로 지금 거래량이 좀 줄었었고 뭐 평균적으로는 굉장히 낮았던 거래량이 이제 우측 벽 라이트 픽을 만들면서 지금 커지는 모습이고요. RSI 물론 오닐 책에는 이 RSI가 RS 레이팅이라고 해서 좀 다르게 뭐 이해되고 있습니다만 여튼 이 왼쪽 피크 도래할 때까지는 우리 기준으로 좀 높다 하는 70 이상에서 놀다가 쭉 떨어졌다가 이제 오른쪽 벽을 만들면서 70 위를 넘보고 있는 거니까요. 대체로 뭐 어느 정도 구색을 맞춘 것처럼 보이죠? 다만 지금 네이버 차트의 경우에는 그 컵 위드 핸들을 뭐 논하기 전에 좋은 매수 타이밍이 최소한 한 번 있었던 셈이죠. 쭉 따져보자면 요렇게 거야 뭐 이해가 쉬운 추세선이 될 테고요. 일단 요 추세선까지 가는 과정에서 캔들이 아이쿠 이 20일 이동평균선을 제가 굵고 시커멓게 표시해 놓은 건데요. 여기를 이렇게 넘보려다가 탁 뭐 내쳐졌는데요. 이거 뭐 그랜빌의 법칙이라고 하나요? 거기서 말하는 내려가는 이동평균선. 물론 그 그랜빌이 말하는 이동평균선은 뭐 100일 이상 200일 정도 되는 뭐 롱텀한 MA이긴 합니다만 여튼 여기서도 이렇게 못 넘고 내려가다가 여기서 한번 이렇게 터치했다가 자 다시 이렇게 추세선 터치하고 이 구간 안에서의 전고점 터치에는 실패하고 다시 미끄러져서 이렇게 가다가 여기 와서야 그러니까 전고점이 여기라고 하고 그 전고점을 여기 와서야 이제 겨우 회복하는데 그나마 뭐 힘이 많이 빠졌었던 거죠. 자 그래서 살짝 하루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지그재그 하는데 뭐 이래놓고 보니까 이게 뭐 요 높이가 낮아서 그렇지 뭐 아주 인자하게 보자면 뭐 플래그 깃발형 비슷한 느낌이 날 정도의 어떤 박스를 이렇게 좀 급한 짧은 구간에서 만들었던 거죠.
요때 지금 거래량이 아주 뭐 보통 개인 투자자들도 뭔가 딱 보고 쉽게 캐치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좀 쉽게 명확하게 이렇게 그려졌네요, 거래량이. 그리고 요때 이렇게 거래량이 전일 대비 거의 2배가 터지면서 이렇게 캔들이 위로 점프 했는데요. 네, 말하자면 요 날이 거의 유일무이한 그 최근 네이버 차트 상에서의 이 추세선 논리에 근거한 매수 타이밍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성질이 급해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하는 요날이 거래량이 좀 전날보다 많긴 했나요? 그나마 요날 이제 요 이틀 정도에 이렇게 슈팅 하려나 보다 하고 이제 뭐 매수를 좀 했던 거죠. 여튼 외국인들의 뭐 거센 그 큰 매수세에 힘입어서 바로 내친 김에 지금 정고점 이 회복한 거고요. 이제 여기서 뭐 어떻게 갈지, 뭐 어떻게 가냐에 따라서 뭐 또 어떻게 대응할지 카카오 차트랑 비교해 보면 뭐 그 의미가 좀 더 쉽고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카카오 차트는 네이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 거래량 변화 추이가 좀 더 컵 위드 핸드 구색에 좀 부합하는 면이 있고요. 다른 건 뭐 대동소이합니다. 저점으로부터 30% 이상 상승하다가 RSI 감소와 함께 쭉 내려가서 바닥을 형성하다가 장기간 이렇게 뭐 이렇게 급하게 올라오지 못하고 이렇게 완만하게 끝까지 가서 막판에 이렇게 턴하는 그야말로 U자의 오른쪽 아래 여기를 그리는 게 이게 지금 컵 위드 핸들의 뭐 묘미라면 묘미죠. 자, 그렇게 된 큰 사연은 역시 9월 첫 주 추석 연휴 뒤에 갑자기 닥쳤던 미국 나스닥발 폭락 영향이 크고 그 와중에 지금 기관 매도세가 뭐 상당했었던 거죠. 자, 컵 위드 핸들 설명에 필요한 부분만 남겨놓고 보자면 이렇게 될 텐데요. 사실 이 컵 안에서도 매수 기회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우리 뭐 엘리엇 파동 이론이라든가 뭐 그런 입장에서라면 이게 3파고 이게 4파 조정이라면 5파 상승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뭐 지엽적으로 들어가 보자면 요 고점을 터치하는 이날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하루짜리 조정 그리고 바로 이렇게 쑥 올라간 요날 혹은 그 다음날 캔들 상황을 보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가 요때 그러니까 뭐 거래량이 터지는 이날 이거 뭐 분봉을 열어서 보면 확실하겠습니다만 그럼 아침에 지금 꼬리가 이렇게 달린 걸로 봐서는 되게 상대적으로 이런 시간에 이렇게 내려왔다가 말아 올리면서 시초가를 회복한 그 순간이 있었겠죠.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터지면서 쑥 뭐 그게 오후 시간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튼 그런 좋은 매수 타이밍이 한번 있었을 텐데요. 사실 한편으로는 카카오 차트를 그렇게 막 고민하면서 애써 볼 것도 없이 10월에 나왔던 이 공시 교환 사채라고 하나요? 상당액을 지금
처음에는 뭐 45만 원 얘기했었는데 정정됐죠. 이 가격이 47만 7,225원 가액으로 해서 2023년까지 지금 이 교환 사채를 매수하는 사람들이 환급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받아가는 그런 계약이 체결되었던 거니까 정확히는 2023년 4월 18일인가 보네요. 이때까지 지금 뭐 시티그룹, JP모간 등 뭐 세계적인 글로벌 투자사들이 한 주 가격을 2023년까지는 뭐 요 가격으로 따져서 받아갈 수 있는 그런 계약을 했고, 그걸 지금 공시해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안전판이랄까요? 뭐 정확히는 47만 7,225원, 이 숫자가 굉장히 신빙성 있는 숫자라고 믿는다면 뭐 매수 기회로 삼았던 그런 선수들도 있겠죠, 물론. 그러나 아마 대개의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뭐 그런 용의주도함을 발휘하지는 못했을 테고요. 요때 심각하게는 뭐 요때 많이 매수해서 물렸을 거예요. 그 경제방송 또는 뭐 많은 유튜버들이 네이버, 카카오 비교하고 뭐 본의 아니게 그랬겠지만 개인들로 하여금 뭔가 특히 이런 구간에서는 저가 매수 기회라고 생각하게끔 해서 궁지로 몰았었던 것 같은데요. 요 때는 진짜 이 이동평균선 뚫지 못할 것이 확률적으로는 상당히 높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계속 유튜버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게 좀 너무하다 싶죠, 사실. 그리고 개인들은 뭐 대개 또 많은 경우 요때 물려있던 걸 요때 본전이 왔구나 하면서 물량들 많이 뺏겼을 것 같고요. 제일 안 된 경우는 요때 매도한 경우들이겠죠. 개인과 개인의 뭐 이전 투구 양상이 됐을 그런 진흙탕 싸움이 됐을 그림도 그려집니다만, 여튼 제가 보기에는 카카오 차트상 컵 뒤에 따라 나온 이 핸들까지도 완벽한 거죠. 우하향으로 이렇게 차분하게 조정받았고요. 그 기간 동안 뭐 이렇게 플랫 혹은 웨지 뭐 이런 거 군더더기 없이 또 거래량이 말라가는 모습도 교과서적이라고 할 정도로 깔끔했고요. 그 뒤에 따라 나온 이 거래량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늘어나면서 주가가 반등했고, 따라서 직전 고점을 터치한 이 캔들, 이 이후는 뭐 상승의 여지,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뭐 리스크도 없진 않죠, 물론. 요 우측 벽 상단, 그러니까 이 피크가 전고점보다 매우 높게 지금 만들어진 것은 뭐 과열이라면 과열이었던 거니까요. 좀 불안한 요소가 되고, 또 지난주 금요일 밤 미국 나스닥 지수가 최종적으로는 플러스로 뭐 맞췄지만 장중 내내 안 좋았죠. 그 영향이 사실은 뭐 카카오 경우에는 한국 증시 사정보다 더 영향이 있을 거라고 뭐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여튼 뭐 그 걱정들 때문에 뭐 이렇게 어렵게 지금 몇 달에 걸쳐 가지고 만들어진 이 커브드 핸들 모양을 보고 방어적으로만 있을 수는 없어서
바로 그 네이버를 반매도한 그 돈을 카카오 매수에 사용할까 하는 계획인 거죠. 네이버는 왜 반매도만 했냐, 다 매도하지 않고. 더 갈 수도 있으니까요. 요게 딱 전고점 언저리니까요. 만약에 네이버가 어떤 좋은 계기로 카카오처럼 이렇게 전고점 수준보다 좀 더 거의 상당 폭 이렇게 상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갈 여지도 사실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다 매도했는데 그렇게 되면 또 배 아파서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이 비록 적을지라도 나중에 크게 속쓰릴 일을 좀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반은 남겨둔 거고요. 여튼 최종적으로는 만약 제가 상상한 대로 이 오닐의 컵 위드 핸들 패턴에 따라서 카카오 주가는 이 이후에 상승하고, 그래서 뭔가 여기서 또 수익이 실현이 된다면 그 수익을 이후 이 네이버가 이 지점에서든 요 좀 위 지점에서든 결국 조정 받게 될 거라고 보고요. 그 조정이 카카오처럼 또 깔끔하게 이렇게 우하향으로 이렇게 한 주 내지 2주 기간 이어진다면 주시하고 있다가 거래량을 동반하여 반등하는 그 타이밍에 또 매수하는 거죠. 아주 좋게는 이게 꽃놀이 패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아 보이는데요. 모르죠. 예. 주식이란 거 세상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걸 테니까요. 겸허한 마음으로 살살 조심하면서 봐야 될 텐데, 다만 이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가 좀 어렵게 된다 하는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제가 카카오나 네이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흐트러질 것 같지는 않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스닥 영향이 제일 클 것 같아요. 한국 증시 상황에 대해서라면 사실은 오히려 카카오, 네이버 이런 류의 종목이 아닌 전통 가치주라고 하나요? 그런 대형주, 대형 우량주, 옛날 말로는 블루칩, 그런 종목 주가가 오히려 떨어지면서 코스피 지수가 떨어지는 것이 이 카카오, 네이버 이후 상승 움직임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튼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잘 되면 잘 된 대로, 또 뭔가 생각처럼 안 돼서 안 되면 안 된 대로, 가능하면 이 후속 영상도 만들어서 공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